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 뉴스의 송윤경 아나운서입니다.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던 외교장각 도서.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양외고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외교장각 도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오직 16%만이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이 외교장각에 대한 관심이 무척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외교장각 도서. 손미정 기자 나와주세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는 외교장각 도서. 고향은 한국이지만 프랑스에 묶여있는 신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의 발단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일환으로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신자 8천여 명과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리델 신부가 살아남아 중국 텐진에 있던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로즈 제독은 함대 7척을 이끌고 강화도로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이 병인양요 때에 일어난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손미정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손미정 기자. 예, 저는 현재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인을 물리친 곳으로 유명한 정족산성에 나와 있는 손미정 기자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비석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인을 물리친 양원수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한 채 조선에게 강제로 통상 요구를 하던 중 양원수라는 장군이 군인 500여 명을 이끌고 강화도에 잠입했습니다. 양원수 장군은 정족산성을 거점으로 유인작전을 펼쳐 1866년 10월 6일 월등한 화력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군 100여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군인은 강화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양원수 장군과 함께 이 정족산성은 우리 조선을 지켜낸 역사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 뉴스 손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이 철수하던 중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손미정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인양요 때 파괴되었다 다시 복원된 외교장각에 나와보았습니다. 외교장각은 1781년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입니다. 이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천여 권의 장서를 을계라고 하는데요. 을계는 조선만의 독특한 기록 문화유산으로서 600여 년 동안 조선 왕조의 주요 행사 내용을 골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도서들은 왕이 직접 열람하는 어람용이었기 때문에 일반 도서보다 매우 정교하고 예술적입니다. 이렇듯 문화적 가치가 높으면서 생활사, 근대사, 국어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도서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 때 일부 도서는 불에 타 소실되었고 나머지 을계와 고문서들은 프랑스 군인이 약탈해갔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유일본과 희귀본을 포함한 외교장각 도서 296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두 정부의 입장을 짧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993년 우리는 외교장각 도서를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를 가져간 것은 일개 부대장의 불법적인 약탈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작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소송을 통해 100% 반환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단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우리도 외교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내가 외교장각 도서를 전부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총 297권 중 달랑 한 권만 반환했지요. 이것은 프랑스가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죠. 2001년 그래서 2001년 외교장각 도서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한국의 문화재를 교환하자는 등가 교환을 합의했는데 당신들이 뒤늦게 말을 받고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약탈당한 문화재를 상호 대여라는 형식으로 받을 수 없다는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이나 서울대 규장각의 관계자들조차도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내줄 수 없다 하여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
게다가 우리는 2006년 디지털로 촬영한 복사본을 준다는 디지털화에 합의하고 2008년 ICP, RCP에서도 합의를 누락했습니다만 한국의 고집으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외교장각 도서는 본래 우리의 것인데 오히려 원본이 우리에게 오고 복사본이 프랑스에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ICP, RCP에서 프랑스도 그리 협조적인 태도는 아니었지요. 그렇다 해도 외교장각 도서는 이미 프랑스의 국유재산이므로 국내법상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일본 국내법에 묶여있던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도 찾아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ICP, RCP 때 문화재 반환에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서울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환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등가 교환이 아니면 결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외교장각 도서의 반환 방식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문화재의 무조건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탈이 무려 130여 년 전에 자행되었으므로 국제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특이하여 국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반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한 발짝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외교장각 도서의 반환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역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